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그래도 이 정도면 호상이지 뭐. 검은 상복에 진주 귀걸이, 그리고 붉은 입술을 한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목돈 좀 들어왔겠다. 한턱 쏴야겠네. 다 같이 해외여행이나 갈까? 육개장 하나만 말아줘. 밥이나 먹고 가게 해. 주인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대충 걸치며 하품까지 하는 남편이 하는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야, 여기 주차장에 좋은 차들 많더라. 다 외제차야. 장모님 죽기 전에 뭐 남긴 건 없어, 여보? 그의 입에선 하품이 끊이질 않았고 뱉은 말이라곤 철없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후배놈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빌딩을 줬대, 빌딩을. 조문객 인사도 대충이었습니다. 잠시 부조금 통 옆을 기웃거리더니 담배 좀 피우고 올게라며 밖으로 나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나? 그래도 남편이 좀 도와줘야지. 그날 밤 장례식장 안은 정적뿐이었죠. 향 냄새가 바닥에 깔리고 주인공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주먹을 쥐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가 왜 이런 모욕을 참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무엇을 결심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주인공 지혜는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었죠. 21살에 결혼해서 22년 엄마는 딸이 시집살이하는 모습을 보며 평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빛 속 걱정을, 한숨 속 서러움을. 장례 준비는 지혜 혼자였습니다. 남편 성민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미안한데 회사에 긴급 업무가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긴급 업무. 결혼 22년 동안 들어온 그 핑계였습니다. 아이 돌잔치 때도 지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늘 긴급 업무였죠. 장례식장에 도착한 남편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죠. 야, 여기 주차장에 좋은 차들 많더라. 다 외제차야.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조문객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성민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하품을 참지 못하고 입을 크게 벌렸고 눈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성민 씨, 장모님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아, 네. 그러게요.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핸드폰이었습니다. 지혜는 조문객들께 인사하고 음식 나르고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부조금 통 옆을 한참 기웃거리더니 슬쩍 자리를 떴죠. 담배 좀 피우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성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사위분은 어디 가셨어요? 남편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지혜는 잠깐 급한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라고 둘러댔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파티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지혜가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빈소를 한번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호상이지 뭐. 목돈 좀 들어왔겠다? 한턱 쏴야겠네.
호호, 해외여행이나 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돈, 한터? 해외여행.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조금통을 확인했죠. 어디 봐볼까? 얼마나 들어왔나?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빈소 앞에 놓인 과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과일 좋네. 우리 집에 좀 가져가야겠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향 냄새만 남은 장례식장.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혜는 그날 밤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주먹을 쥐었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을게요. 조금만 더. 장례가 끝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 성민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라진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왔어? 피곤하겠다. 나도 진짜 지쳤어. 지친 건 누구였을까요?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죠.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모님. 죄송한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장례식장으로 한 번만 오실 수 있으세요? 장례식장 직원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무슨 일이세요? 그게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가능하시면 직접 한번. 20분 뒤 지혜는 다시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조금 장부와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부조금 정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이요? 네.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랑 실제 봉투 안에 든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6개 봉투에서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CCTV를 확인했는데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 성민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부조금통에 손을 넣는 모습이 선명했죠. 봉투 몇 개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장례 첫날 오후 2시였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간다던 바로 그 시각이었죠.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귀가 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죠. 친정엄마의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정성껏 낸 부조금을 남편이 훔쳐간 겁니까? 사모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일은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선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촌 언니였죠. 지혜야, 너 괜찮아? 응, 언니. 괜찮아. 그게 아니라 혹시 내 남편 SNS 봤어? SNS? 지금 당장 확인해봐. 내가 캡처 보낼게.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죠. 빨간색 외제차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손으로 V자를 그리고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밝았죠.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차겟. 완전 꿈만 같음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업로드 시각은 장례 이틀째 오전 11시. 친정엄마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달렸지만 들리지 않았죠. 핸드폰 화면만 계속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내 차겟.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부조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남편은 외제차를 샀다는 거였죠. 지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았죠. 머리를 식혀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성민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 어디 갔다 와? 저녁은?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박스를 꺼냈죠. 그 안에는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22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가계부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 첫날, 시댁 용돈 50만 원,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남편 거절로 친정 부담, 시댁 제사 비용 200만 원, 시어머니 환갑잔치 50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22년치의 숫자들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지혜는 펜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 장례 비용 8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습니다. 부조금 절도 5천만 원, 외제차 구입 7천만 원, 장례 이틀째, 차액 출처 불명. 펜을 놓고 가계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친정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봉분도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흙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엄마가 평생 걱정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울지 않을게요. 대신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죠.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들이 울게 만들게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죠. 넥타이를 매주고 구두를 닦아줬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보였죠.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혜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박스를 꺼냈죠. 22년치 가계부였습니다. 하나씩 펼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노트 16권이 쌓였죠.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해, 시댁 명절 비용 200만 원, 돌잔치 비용 500만 원, 시댁 기여 없음. 시어머니 해외여행 선물 3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잔치 800만 원. 숫자들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시간을 되돌렸죠.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죠. 지혜는 가계부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죠. 오피스텔 빌딩 13층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차민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민서 변호사입니다. 지혜입니다. 앉으세요. 상담 내용은 이혼이라고 하셨죠? 네.
차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남편분과의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22년입니다. 자녀는요? 없습니다. 차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지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혜는 가방에서 가계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변호사 앞에 놓았죠. 22년간 기록했습니다. 차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집중해서 읽었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전부 증빙이 되나요? 네.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영수증과 명세서가 빼곡했죠. 차 변호사는 한참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혼인 중 기여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상담은 왜? 준비하려고요. 타이밍을 정하려고요. 지혜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조금을 훔치는 장면이죠. 그리고 SNS 캡처도 있습니다. 외제차 구입 인증 게시물이요. 차 변호사는 USB를 받아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언제 하실 건가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시아버지 장례식 때요. 차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이요? 네. 그때가 적기입니다. 왜 하필? 제 친정엄마 장례식 때 당한 일을 그대로 돌려주려고요. 차 변호사는 한참을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혼 신고서,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 내역까지 전부요. 감사합니다.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혹시 남편 앞으로 증여되기 전에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차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무실을 나선 지혜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22년간 참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법률 관련 서적 2권을 샀죠.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실무. 저녁 6시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뭐해? 저녁 준비 중이에요. 오늘 회식이라 안 먹어도 돼. 성민은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왁스로 머리를 만졌죠. 언제 와요? 늦을 거야. 자고 있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혜는 창문으로 남편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외제차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회식, 오후 6시 30분 출발. 향수 및 왁스 사용.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거 목록. 첫 번째 항목. 부조금 절도 CCTV 영상 보유. 두 번째 항목. 외제차 구입 SNS 게시물 캡처. 세 번째 항목. 22년간 가계부 및 영수증 전체. 네 번째 항목.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 증빙. 항목들이 늘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혜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근처에서 잘게. 너무 늦었어.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식 후 귀가하지 않음. 오전 1시 3분. 메모를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 곧 끝날 거야. 변호사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요즘 기운이 없으셔. 병원 좀 가봐야겠어. 네,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 성민이가 가야지. 아들이 챙겨야 효도지. 전화를 끊고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성민은 TV를 보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으시겠지. 엄마가 오버하시는 거야.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알았어. 주말에 갈게. 하지만 주말이 되자 성민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지혜가 혼자 시댁에 갔죠. 시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기침을 자주 하셨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괜찮긴. 밤에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지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약을 받았죠. 진료비와 약값은 지혜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30만 원이었죠. 아버님, 약 꼭 드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 다녀왔어요. 30만 원 나왔어요. 응,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흘 뒤 성민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자식 노릇해야겠어. 갑자기 왜? 엄마가 전화하셨어. 아들이 좀 챙기래. 아, 그래서였구나. 다음 날부터 성민은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건강식품을 사들고 갔죠. 물론 돈은 지혜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었죠. 과일 깎는 사진, 등을 주물러드리는 사진. SNS에 올라가는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효자 아들 가족사랑 아버지와 함께. 댓글들이 달렸죠. 와, 효자네요. 본받고 싶어요. 성민은 댓글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히읗히읗. 지혜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었죠.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봤어? 내 게시물 좋아요가 200개 넘었어. 그래요? 응. 다들 효자라고 칭찬하더라. 기분 좋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NS 허위 게시물. 성민의 게시물을 전부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리했죠. 그리고 영수증을 스캔했습니다. 과일값 15만 원, 건강식품 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전부 지혜의 카드였습니다. 파일명을 적었습니다. 실제 비용 부담자 증빙.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주말마다 시댁에 갔고 여전히 사진을 찍었죠.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성민이가 요즘 효자 다 됐네. 그치? 네,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병원비며 이것저것 드는 돈이 많아서 내가 좀 보태줄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100만 원만. 다음 주까지. 전화를 끊고 지혜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죠. 시댁에 쓰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 비용, 누적 5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저녁에 성민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척 소파에 들어 누웠죠. 아, 진짜 힘들다. 아버지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성민은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히히, 오늘 사진도 반응 좋네. 그날 밤 지혜는 또 다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발언 기록, 녹음 파일 하나를 저장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이틀 뒤 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씨,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 확인했어요. 상가 건물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실제 소유자가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지혜 씨, 당신이에요. 네. 20년 전에 당신 명의로 등기됐어요. 남편분이 대출 문제 때문에 당신 명의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시아버지 건물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지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등기부등본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결혼 2년 차 때였습니다. 성민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혜 명의로 건물을 샀었죠. 그 후로 그 건물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건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건물이었습니다.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선명했습니다. 소유자 김지혜. 지혜는 그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죠. 이제 진짜 준비가 다 됐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보, 물 좀. 지혜는 물을 따라줬습니다. 성민은 벌컥벌컥 마시더니 소파에 쓰러졌죠. 아, 피곤해. 요즘 아버지 때문에 주말도 없어. 지혜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푹 쉬어요. 성민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죠. 병원을 다시 찾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했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입원하셔야 한대. 어쩌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고맙다. 성민이한테도 얘기 좀 해줘. 지혜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입원하셔야 해요. 응,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병원비는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전화를 끊고 지혜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입원했습니다. 지혜가 병실을 알아보고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보호자는 지혜로 등록됐죠. 첫날 입원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혜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성민은 입원 당일 잠깐 들렀다가 사진만 찍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었죠.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진은 즉시 SNS에 올라갔습니다. 해시태그 아버지 입원, 해시태그 효자는 힘들다, 해시태그 가족이 최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효자 아들 덕분에 힘내실 거예요. 성민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수고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혜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시아버지 세수를 시켜드리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간호사가 올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죠. 성민은 주말마다 잠깐씩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사진을 찍었고 떠날 때는 항상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였죠. 오늘 골프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회사 회식이 있어. 지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식대, 약값.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부지. 성민이는 운이 좋아.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병실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아이고, 여보. 괜찮아요? 응, 좀 나아졌어. 시어머니는 지혜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혜야,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 지금까지 700만 원 정도요. 뭐, 그렇게 많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아니야? 적용되고 나서 그래요. 에휴, 돈이 물 쓰듯 나가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과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아버지 건강이 중요하지. 성민이한테 말해서 돈 좀 보태라고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뭐가 괜찮아? 우리가 내야지. 하지만 성민에게서 돈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SNS에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아버지, 힘내세요. 좋아요가 3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진짜 효자시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가족이 우선. 지혜는 그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사진과 함께 폴더에 저장했죠. 실제 병원비 납부자 김지혜. SNS 게시 내용 허위. 2주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죠. 집에서 푹 쉬셔야 해요, 아버님. 그래, 알겠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지혜는 마지막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총액은 900만 원이었죠. 성민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시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오늘 아버지 퇴원하셨습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모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중 나왔죠. 어서 와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지혜야, 고생 많았어. 병원비는 나중에 성민이가 갚을게. 네, 어머님.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이 말했습니다. 야, 병원비 900만 원이나 나왔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요한 만큼 썼어요. 에휴, 나중에 어떻게 갚냐? 걱정 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죠. 시아버지 병원비 총액 900만 원. 실제 납부자 김지혜. 남편 기여도 0. 그리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례식 준비 체크리스트. 첫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이혼 신고서 준비 완료. 두 번째 항목. 가계부 22년치 정리 완료. 세 번째 항목. 영수증 및 증빙 서류 전체 스캔 완료. 네 번째 항목. 등기부등본 원본 보관 중. 다섯 번째 항목. 변호사 자문 완료. 여섯 번째 항목. 타이밍 시아버지 장례식 날. 지혜는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지혜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죠. 친정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작게 속삭이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은 회복되는 듯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죠. 기침이 여전했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지혜는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반찬을 만들어 갔죠.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혜야, 또 왔니? 고맙다.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효부 맞네. 친딸보다 낫다.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제게도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성민이가 복받았어.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성민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10여 명이 모였죠. 시아버지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찌개를 끓이고 상을 차렸죠.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동생 아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형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 끝에 앉았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죠. 성민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성민의 형이 말했습니다. 아우, 요즘 효자 다 됐더라. SNS 보니까 아버지 모시는 거 계속 올리던데? 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거.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지.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성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그건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죠.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지혜가 다 냈어. 900만 원이나.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의 형이 물었습니다. 900만 원을 재수 씨가 다? 응. 우리 며느리가 효부야. 시동생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대단하세요. 그 돈을 어떻게 해?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죠. 시아버지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지혜야,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를 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대단하다. 돈도 많이 들이고 수고도 많이 하고.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 나중에 꼭 갚을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갚고 안 갚고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 없어. 우리 성민이가 복받았다.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이 말했습니다. 야, 오늘 고생 많았어. 다들 너 칭찬하더라. 응. 형님이 나중에 따로 전화하셨어. 내가 정말 대단하대. 지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좀 미안해.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나도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은데 회사 일이 바빠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죠. 오늘 식사 자리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비는 지혜가 다 냈어. 900만 원이나. 900만 원을 재수 씨가 다? 우리 며느리가 효부야. 지혜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의 증언.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죠. 증인 목록.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조카들.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모두 15명이었죠. 장례식 날 참석 예정 인원. 지혜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차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죠. 지혜 씨, 서류 전부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신고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죠. 옆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가계부 22년치, 영수증 전체, 등기부등본 원본, 녹음 파일 및 사진 자료,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지혜는 서랍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죠. 지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구급차를 불렀는데.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확인했죠. 드디어구나. 작게 속삭이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지혜의 뒷모습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지혜의 복수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이 멈췄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민과 형제들이 곡을 했죠. 지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시내 대형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5호실이었죠. 조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으니까요. 장례 준비는 지혜가 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지혜야, 고맙다. 내가 아니면.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보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영정 사진을 준비했죠. 비용은 전부 지혜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성민은 형제들과 함께 조문객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SNS에 부고를 올렸죠.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곁에서 응원합니다. 성민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장례 첫날이 밝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지역 유지들, 사업 동료들, 친척들까지 200명이 넘었죠. 부조금이 쌓였습니다. 성민은 효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아버지. 지혜는 옆에서 조문객들을 응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드세요. 조심히 가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관을 옮기고 차량을 준비했죠.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부조금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성민, 시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지혜까지. 부조금 통이 열렸습니다.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죠. 성민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총 6천만 원이네요.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왔네. 역시 아버지 인맥이 넓으셔. 성민이 봉투를 정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왜 그래? 그 돈 잠깐만 두세요. 성민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죠.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데? 지혜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22년 동안 이 집안에 쓴 돈의 기록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계부 16건이 나왔습니다. 22년간의 가계부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죠.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계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 첫날, 시댁 용돈 50만 원,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남편 거절로 친정 부담, 시댁 제사 비용 200만 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5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잔치 800만 원, 명절 비용 매년 200만 원.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야? 지혜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긴급 업무라며 친정엄마 임종도 못 본 사람. 그날 외제차 뽑았잖아요.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 캡처 화면을 보여줬죠. 드디어 내 차겟. 완전 꿈만 같음.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 친정엄마 장례식 이틀째 올린 거예요. 시동생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계속했습니다. 부조금 절도 5천만 원. CCTV에 다 찍혔어요. 장례식장에서 확인했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부조금을 훔쳐?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 900만 원. 전액 제가 냈습니다. 영수증 여기다 있어요. 지혜는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백 장이었죠. SNS에는 효자라고 올려놓고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죠. 지혜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진짜 힘들다. 아버지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아, 이게 무슨 짓이냐? 지혜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시아버지 명의라고 하셨죠?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20년 전부터요. 성민의 형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진짜네. 지혜는 조의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돈 제가 가져갈게요. 친정엄마 장례식 때 잃어버린 5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돈이야. 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돈? 제가 22년 동안 쓴 돈이 3억이에요. 이것도 모자라요.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조문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다 들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요. 그리고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성민이 뒤쫓아 나왔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신고서는 어제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정식 이혼이에요. 뭐? 그리고 건물명의 이전 서류도 준비했어요. 더 이상 당신들 소유가 아니에요. 성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혜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장례식장을 바라봤죠. 성민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죠.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엄마 사진 한 장. 22년 동안 모았던 것들은 전부 두고 왔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박스를 풀며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 변호사였죠. 지혜 씨,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재산분할도 법원 판결 나왔어요. 건물은 당연히 지혜 씨 소유로 확정됐고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났어요. 네. 그리고 전 남편 쪽에서 연락 왔는데요. 합의하고 싶다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양할게요.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으로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엄마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혜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끝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은 친절했고 사장님은 따뜻했습니다. 지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혜는 친정 산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사들고 올라갔죠.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었죠?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꽃을 놓고 잔디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했던 거 다 알아요. 제가 불행한 거, 제가 참고 사는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요.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달 후 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씨, 위자료 3천만 원 입금됐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건물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혜 씨가 용기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보는 제 이름으로 된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오랜만에 사촌 언니를 만났습니다. 지혜야, 얼굴이 완전 달라졌다. 밝아졌어. 그래. 응. 진짜 달라 보여.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진짜 대단해. 아니야.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용기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지혜는 웃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그때 SNS 캡처 보내준 거. 그거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네. 응. 인생이 바뀌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건물 임대료로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였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 베이커리. 엄마가 좋아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사촌 언니, 친구들, 그리고 옛 동료들까지. 지혜야, 축하해. 빵 진짜 맛있다. 지혜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저 지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딸아. 정말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제 지혜의 삶은 지혜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죠. 지혜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삶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죠. 22년의 침묵 끝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